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공장 안에서 보면 안 될 것을 봤다. 어렸을 적 제가 7살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는 조그만 가발 공장이 있었습니다. 가발 공장 앞에는 항상 머리카락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고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분주하게 들락날락거리거나 차에 박스를 실어 나르거나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또 공장 근처에는 여기저기 마네킹 머리들도 함께 흩어져 있어 가끔 마네킹 머리를 축구공처럼 뻥뻥 걷어차고 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발 공장 앞에서 분주하게 일하시던 아저씨들과 아줌마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셔터문이 내려가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엄마와 손을 잡고 퇴근하시는 아빠 마중을 나가는 길에 가발 공장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문 닫힌 가발 공장을 보시면서 엄마는 요즘 가발이 많이 잘 안 팔린다고 하더니 문을 닫게 생겼나 보네 라고 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동네에서 아이들 몇몇과 숨바꼭질 놀이를 오후 늦게 시작해서 저녁을 먹을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단독주택들이 즐비하던 동네였기 때문에 숨을 만한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까지 가면 술래가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동네에서 특정 집을 지정해서 선을 그어두고 그 밖으로 넘어가서 숨으면 반칙이라고 룰을 정해 놀고 있었습니다. 그 지정선 안에는 딱 가발 공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늦가을 또는 초겨울이었기 때문에 해가 빨리 지는 데다가 밤이 되면 술래잡기의 묘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어두운 벽에 붙어 있어도 못 보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어둑어둑해져서 한참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술래였던 저는 한 녀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결국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고 나서야 얼마 있다가 그 아이가 나타났고 자기는 가발 공장 안에 숨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발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 있었으니 반칙은 아니라며 가발 공장에 셔터문이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냐고 물으니까 뒤로 돌아가면 벽에 상자가 쌓여 있고 그 상자를 밟고 창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창 밑에는 선반들이 있어서 그 선반을 밟고 다시 창 밖으로 나올 수도 있었고요. 그 말을 듣고 뭐 룰을 어긴 것은 아니니 쿨하게 인정이라고 하고 저는 다음에 숨을 때는 나도 가발 공장 안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례가 정해지자마자 저는 친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바로 가발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던 대로 상자를 밟고 올라가서 가발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안에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공장 안의 경관이 어슴푸레 보였습니다. 선반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선반 위에는 마네킹 머리들이 가발이 씌워져 있는 상태로 모두 벽을 보고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뒤통수만 보이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검은 머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만 봐도 등골이 오싹했을 텐데 숨바꼭질 재미에 정신 나간 7살짜리가 무서운 걸 뭐 알겠나요? 우리 둘은 서로 웃으면서 여기 있으면 절대 못 찾겠지? 이러고 앉아 있었고 5분이 지나고 거의 10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선반을 딛고 창문을 통해서 다시 밖으로 나왔고 술래를 피해서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술래 차례가 다시 되었는데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 부모님의 고함들이 속속 친구들에게 들렸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10을 세고 친구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2명만이 남았을 때 저는 씩 웃으면서 가발 공장으로 향했고 상자를 딛고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너희 거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니 너무 조용해서 저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하고 창문 안으로 들어갔고 아까와는 뭔가 다른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까와 다름없이 창문을 향해 달빛이 비추고 있었고 모두 벽 쪽을 보던 시커먼 마네킹들 머리들 중에 하나만이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마네킹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이 찌릿하면서 제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네킹들과는 다르게 그 마네킹만은 몸통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소리를 못 들었는지 아무도 오지 않고 저를 보고 있는 그 마네킹은 말없이 양옆으로 또는 빈 그릇 제자리에서 돌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전신 마네킹이 아닐까 용기를 내어 가까이 가서 보니 얼굴은 창백하고 눈에 초점은 풀려있는 어떤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선반 근처에 옆에 있는 기둥 위 천장에 목을 매어 매달려 있었고 그 때문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다른 마네킹과 같이 뒤통수만 보이다가 줄 때문인지 돌면서 얼굴과 몸이 창문 쪽으로 돌아선 듯 하였습니다. 그 광경에 정신적 쇼크를 받은 저는 눈물을 폭포처럼 흘리면서 창밖으로 나와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일을 울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심각성을 느끼신 부모님은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하셨습니다. 가발 공장을 다녀오신 아빠는 제가 많이 놀랐을까봐 저를 계속 위로해 주셨고 거의 몇 달 동안 저는 그날의 악몽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나중에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을 어설프게 듣기로는 가발 공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빚을 지셨던 공장 사장님이 그날 공장 문을 닫고 목을 매셨다고 합니다. 근처에는 유서도 발견되었다고 하고요. 철없던 시절 처음으로 보게 된 주검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것으로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목 매단 장면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물귀신이 우리 할머니에게 원한을 가지고 괴롭혔다. 물귀신은 보통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죽은 자리에서 산 사람을 죽여야 다시 환생이든 윤회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귀신은 자기가 직접 물에 들어가서 죽은 경우와 물놀이 중이나 다른 사고로 인하여 원치 않게 수기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수기들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자살하여 생긴 수기들은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있으면서 계속 사람을 해치며 사람을 죽여도 절대 승천을 하지 않는 수기들입니다. 일명 악귀라 불리며 같은 장소에서 계속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보통 이 경우입니다. 이 귀신을 상대하는 방법은 영력이 대단한 고승분이나 무당들이 그 지역 용신이나 수신들에게 기도를 하여 합심해서 재령시키는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놀이나 다른 경우로 인한 익사시 발생하는 수기입니다. 보통 자기가 죽은 줄 모르거나 아니면 죽을 때 고통이 심하여 수기가 됩니다. 이런 수기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면 보통 승천을 하게 됩니다만 가끔 그 지역에서 아예 눌러사는 수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수기들은 보통 죄를 지내주거나 하면 승천합니다. 세 번째로 수기에게 당해서 생긴 수기는 진짜 억울한 귀들입니다. 자기가 원치 않게 죽어서 보통 수기가 자신한테 한 것처럼 자기도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죽이고 승천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기들은 대부분 시체를 찾지 못하면 더욱더 강력한 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수기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기들은 보통 물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간혹 수기들이 환생 및 승천을 포기하는 대가로 물에서 나와 육지를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한테 빙의해서 물에서 나온 경우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악귀입니다. 제가 겪은 수기 중 이런 수기가 있습니다. 저희 친척 할머니 중 강원도 깊은 산골에 사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그 할머니 동네에는 개울이라 불리기에도 민망한 냇가가 흐르고 있으며 수심은 보통 사람 종아리까지 차오르는 게 가장 깊은 데입니다. 이런 냇가가 장마가 지면 아주 무섭게 변하는 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할머니 동네도 장마철에 그 불어난 냇가로 인하여 여름 휴가 온 사람들이 몇 명씩 죽어나갔답니다. 하지만 보통 다 시체를 찾아서 장례를 치러주어서 수기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몇 년 전 여름 전 친척분들과 함께 그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스타렉스 12인승을 대여하여 부모님과 큰집 식구들이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해서 할머니가 누워 계신 방에 들어갔는데 물비린내가 확 나는 겁니다. 할머니를 봤는데 그 할머니 배위에 웬 2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여자가 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전 바로 귀신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부모님과 큰집 사람들은 그 여자를 못 보는 겁니다. 저희 큰집 식구들은 기독교를 믿기에 제가 얘기를 한다 해도 무시할 게 뻔했으므로 부모님만 밖으로 모시고 나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할머니가 아프신 건 병 때문이 아니라 귀신짓 같다.
웬 여자가 물을 뚝뚝 흘리며 할머니 배 위에 서 있다. 근데 지금 큰 집 식구들이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리니 부모님들은 제가 귀를 본다는 걸 익히 알고 계시고 여러 번 경험을 해 본터라 제 얘기를 굳게 믿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날 밤이 되자 할머니 집이 워낙 좁은 관계로 여기서 다 같이 잘 수는 없으니 제가 간호하라고 시키고 마을회관으로 주무시러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절 위해 큰 집 식구들을 데리고 나가신 거죠. 전 우선 방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 옆에 앉아서 그 여기한테 머릿속으로 물었습니다. 넌 누구인데 감히 우리 할머니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강하게 계속 머릿속으로 외쳤습니다. 1시간쯤 지났나 그 여기가 저한테로 고개를 돌리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냐고. 넌 모를 거야. 그래서 말하라고 뭐 때문에 우리 할머니를 괴롭히는지. 안 그러면 내가 무슨 방법이든 널 없애주마라고 했죠. 그러자 그 여기는 말했습니다. 난 이 여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 그래서 난 자살했다. 물에 몸을 던져서. 하지만 나는 그게 무슨 소리냐? 할머니는 착하셔서 누굴 싫어하거나 이럴 분이 아니시다라고 했죠. 이 여기 말을 줄여서 내용만 요약하자면 우리 할머니는 슬하에 일야밀야를 두셨는데 큰아들인 사촌형이 저희가 여기에 오기 전 4달 전에 결혼하고 해외로 이민을 가시고 사촌 누님은 저 멀리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가 하는 말은 사촌형과 2년쯤 사귀고 나서 집에 인사를 왔는데 우리 할머니가 보자마자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촌형이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반대해도 결혼한다고 말을 했지만 우리 할머니가 그 결혼할 거면 내가 죽어버린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셔서 결국은 안 좋게 헤어지고 그 충격으로 사촌형이 곡기를 끊고 누워있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 간호사인 지금 형수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이 여자는 그나마 사촌형이 자기를 다시 찾을 줄 알았는데 결국 딴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물에 빠져 자살한 거라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미워서 이렇게 괴롭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전 계속 말을 하며 달래도 보고 소리쳐도 보았지만 워낙 원한이 강해서 그런지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염주와 십자가도 통하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결국 아는 스님에게 조언을 구하니 사촌형이 그 여자가 죽은 데서 죄를 지내주거나 영혼 결혼식을 해야만 원한을 달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날은 그렇게 보내고 다음날 사촌 누님이 소식을 듣고 집으로 왔길래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고 사촌형 연락처를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 중인 사촌형과 통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역시 설명해줬더니 바로 다다음 날 한국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저를 만나서 다시 자세히 얘기를 듣고 말을 하지를 못하고 멍하니 앉아 계시다 저한테 묻더군요. 쟤를 어떻게 지내면 되냐고 말이죠. 전 사촌형을 데리고 방법을 알려주신 스님께 데려다 드리고 왔습니다. 사촌형은 그 스님이 좋은 날을 잡아주셔서 그날 바로 그 여자가 죽은 곳에서 쟤를 올리고 한참을 울며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부디 좋은 곳 가라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다음 생이라도 다시 만나면 그때는 널 더 사랑해주겠다고. 사촌형 제가 통한 것인지 그 뒤에 할머니는 완쾌하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만 그 여기는 분명 물귀신이고 자기 환생이든 승천이든 포기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인데 죄를 지냈다고 복수를 포기한 것일까요? 그러기엔 그 여기가 희생한 게 많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아는 스님에게 물었더니 산자가 너무 죽은 자의 행동을 알려들면 큰일 난다고 알 필요 없다고만 얘기하셔서 결국은 제 궁금증만 남기고 이번 얘기는 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